자, 지금부터 나무 그리는 방법을 노래를 부르면서 그려보겠는데요. 이 송아트, 제가 개발한 송아트 송아트 프로그램이라고 한 건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개념을 알면 좀 쉬워요. 인지시키는데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데 이 알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커다란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새 얼굴이 되었네 까지는 선생님이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리는 어디에 할 때 부리는 어디에 할 때 부리가 명칭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리는 어디에 얘들아 관찰하고 표현해 그 뜻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를 제공해 줘야 돼요. 영상물을. 그랬더니 아이가 새를 보고 여기에 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몸통은 어디에 아이가 관찰해요. 몸통은 여기에 어떤 아이는 여기에 앞날개는 어디에 앞날개는 어디에 앞날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앞날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표현이. 뒷날개는 어디에 뒷날개는 여기에 앞날개는 여기에 아이들마다 관찰하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집니다. 다리는 어디에 발톱은 어디 발가락은 어디에 발톱은 어디에 선생님이 명칭을 불려주는 것에 따라서 관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새 무릎은 어디에 여기에 새 발목은 어디에 여기에 새 발가락 어디에 새 발톱은 어디에 이렇게 선생님들 송아트에서 이 인지훈련은 곧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명칭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명칭을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관찰해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송아트에서 이 인지훈련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리기 지도법은요, 명칭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자, 이제 송아트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나무 그리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아트에서 개발한 아트 앤 워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림의 글씨 프로그램이죠. 이 그림의 글씨 프로그램인 나무 그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앤 워드는 맨 먼저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워나갈 건데 오늘은 땅 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그려보고 나무 다음에는 산을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꽃을 그려볼 거고 이렇게 다양한 집을 그려볼 거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 배워나갈 겁니다. 자, 나무 그려보기에서 5살 아이와 6살 아이와 7살 아이는 다릅니다. 나무 그리기에서.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나무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이 노래 불러볼게. 길다란 동그라미 일자 일자 2개 그려 뭐가 되었니?
뭐가 됐지? 나무요. 그랬을 때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경청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싫어 싫어 나무가 아닌데 다시 들어봐.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슨 나무 되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다란 나무인가 커다란 나무인가 조그만 나무인가 무슨 나무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돼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넓적한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슨 나무 되었니? 그럼 그때 똑똑한 친구가 넓적한 나무요. 맞았어. 넓적한 나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나무 그릴 때 선생님의 언어를 잘 경청하게 되는 거죠. 예쁜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슨 나무 되었니? 예쁜 나무요. 조그만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슨 나무 되었니? 조그만 나무야.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5살 아이들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경청하고 표현하기가 아주 융통성 있고 유창한 아이들이 금방 선생님이 끝마치자마자 다 그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3개 더 그려볼까? 2개 더 그려볼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나무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6살 아이들은요. 6살 아이들은 첫날 일자 두 개 그려 삼자 뽀뽀해서 나무가 되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일자 두 개 그려 삼자 뽀뽀해서 나무가 되었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걸 저에게 배워서 종합장에다가 종이에다 그린다면 수업 시간에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배우셔서 각 교실에 있는 칠판에 가셔서 이렇게 모습을 뒤로 돌지 마시고 반 모습으로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이거 굉장히 장학검사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판서라고 그랬어요. 칠판에 글씨 쓰는 것들을 점수에 넣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주임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배웠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칠판에 그리는 방법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재원아 나 좀 봐봐. 잘 그렸는데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불러줄게. 노래 불러줄게. 일자 두 개 그릴 수 있지? 삼자 어디 봐. 재원이 그릴 수 있어? 뽀뽀해서 나무가 되었네 하고 개인 지도도 칠판에다 그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와, 첫날 그림이에요 이건.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그려요?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자신의 종이에 표현해보는 거예요. 경청하고 표현해보는 거죠. 경청하고 표현하기를 배우고 있는 것 중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천천히 경청하고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6살 아이들은 8달 차이가 많이 나서 선생님 다 그렸어요. 금방 말하면 금방 그렸어요. 다 그렸으니까 옆방 가서 놀아? 그럼 옆방에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은 아이들의 똑같이 부여해야 하는 시간을 꽉 채워서 아이의 생각 주머니를 꺼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무 밑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누구누구야, 아직도 나무를 못 그리는 친구 있으니까 누구누구야, 들어봐. 나무 밑에 무엇이 있을까? 뾰족뾰족 땅에서 풀이 올라와요. 뾰족뾰족 땅에서 풀이 이렇게 돋아나요. 5살 아이들은 이런 나무 풀을 가르쳐주면 되고요. 6살 아이들은 뾰족뾰족 풀이 올라와요. 뭐에서? 땅속에서 새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 그렸어요. 그러면 길다란, 자 지울게요. 이게 5살 아이들 거예요. 5세 거. 이거는 길다란 동그라미 구름 되었네. 이렇게 끝마치면 안 돼요. 길다란 동그라미 구름 되었네. 둥둥. 이 감성, 이거를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동그라미 구름 되었네. 하늘에 둥둥.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6살 아이들은, 6세 아이들은 삼자 삼자 뽀뽀해서 구름 되었네. 둥둥. 아셨죠? 둥둥. 삼자 삼자 뽀뽀해서 구름 되었네. 둥둥. 그런데 다 6살 아이들이 동그라미가 3자 3자가 안 될 경우는 5살 걸 가져다가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7살 아이들은 아까 그림 보셨죠?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7살 아이들은 어떻게 그림 표현을 도와주냐면,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줄기가 되었네. 나무줄기가. 줄기 위에 무엇이 관찰해봐. 긴 가지가. 몇 개나 있지, 긴 가지가? 긴 가지가. 긴 가지에 무엇이. 짧은 가지가. 짧은 가지가. 긴 가지, 짧은 가지, 긴 가지, 짧은 가지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가지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이 깊어져요. 가지에는 무엇이. 와, 무엇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네요. 가지에는 무엇이. 아이들이 관찰하던 잎사귀요. 잎사귀 속엔 무엇이. 그러면 잎사귀를 그리고 잎사귀 속까지 다 그립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잎사귀가 많이 뭐요? 가지에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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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이 되었네. 이 교육이에요. 자, 명칭에, 요 명칭, 이렇게 명칭에 뭘 넣었어요? 명칭에 모양을 넣네요. 7세는 모양이 무엇이었어요? 구불구불,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그랬죠? 이 구불구불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하실 수 있겠죠? 이 아이는 생각나는 걸 그려해서 7살 아이가 난화를 그렸어요. 그러면 몇 살 걸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그림으로 지도돼야 돼요, 그 아이가? 이 그림으로 지도돼야 되겠죠. 7살 아이가 무엇인가 좀 어린 듯해. 6살 걸로 일단 지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7살 아이가 우젓해 선생님처럼 아주 똑똑해 보여. 그러면 7살 걸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무엇이. 그러면 이제 7살 아이들은 뿌리에서 풀잎이 뾰족뾰족 뿌리에서 풀은 어디에. 길에. 풀 속에는 무엇이. 꽃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살 아이들의 하늘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릴까요? 7살 아이들의 하늘에는 무엇이. 선생님, 나 다 그렸어요. 뭐 그려요? 그렇게 하면 7살 반 선생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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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고 삼자 삼자 뽀뽀해서 구름 되었네. 선생님도 하실 수 있죠? 얘들아 구름 크게 그려, 멋지게 그려. 아이들은 그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림의 글씨 삼자 삼자, 그림의 글씨 알려드려요? 그림의 글씨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가로, 세로, 삼자 삼자만 그릴 수 있으면 못 그리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 끝난 거예요. 모음과 자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연하게 구름 그려, 크게 그려, 잘 그려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청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경청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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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되었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얘들아 삼자 삼자 그림 그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의 이제 그림이 나무 그리기가 주인공이 뭐였어요? 주제가 나무 그리기였어요. 나무 그리기였어. 자, 나무 그리기가 나무 밑에 무엇이 하면서 나무 밑에 풀이 있어요. 밑에 무엇이 하면서 스토리텔링, 사고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고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아트앤워드 유아기 그리기 지도법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교육의 기대 효과는 두뇌 발달 촉진과 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경청을 했는지, 또 알게 되는지, 또 어떤 사고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다 표현하는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상담사이신 원장 선생님들께서는 아이의 경청과 인지와 사고와 표현 활동을 이 두뇌의 4개의 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이 프로그램이면서 5살 아이는 아트앤워드 01이라는 이거를, 6세 아이들은 아트앤워드 02 프로그램을, 7세 아이들은 아트앤워드 03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그리기 지도법과 이 발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아까 수업 시간에 발문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발문의 기도 효과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기록한다는 건데요. 의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 효과가. 아이가 무엇을 투사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지금 그림에다가 담아내고 있고, 또 아이의 경청이 어느 정도고, 아이의 의견의 수용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생님께서. 자, 다시 얘기하면 이 발문 기록은 아이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건데, 이 의견 중에 아이가 무엇을 투사했고 아이의 의견을 선생님이 이렇게 경청하면서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런 발문 기록을 통해서 선생님은 많은 것들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아이의 의견에. 그리고 아이의 의견에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아이와 소통을 기록에 담기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문법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하고 이 자리 넘어갈까 합니다. 발문 방법에는 1, 2, 3, 3가지 발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발문 기록은 기존의 유아미술에서 감상시간이라고 합니다. 발문 기록이 뭐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고, 그림 감상 방법을 발문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재설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문 기록법은 아이들의 의견에 피드백해 주는 선생님, 공감 지지를 통해서 피드백해 주는 선생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발문 기록법에 대해서 잠깐만 선생님들께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문 기록법은 이런 거죠. 자, 아까 이 그림에
아이들은 뭐 별걸 다 그립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뭐가 이렇게 낙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이 그림을 발문 기록할 때는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이렇게 못 알아볼 거,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낙서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거는 1.0mm 볼펜을 가지고 기록하시되, 자간을 잘 뚝뚝 자간을 떼어주시고, 또 자간을 잘 떼야 됩니다. 그리고 획순을 맞춰주세요. 글씨의 획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면 잘 몰라요. 획순, 딱딱딱 획순 있죠. 획순만 맞추면 필적이 좋지 않아도 굉장히 성실하고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자간, 글씨와 글씨의 자간을 잘 떼어주시고 획순을 잘 맞춰주시면 굉장히 이걸 읽어보시는 부모님, 또 이걸 읽어보시는 상담사께서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한 뒤에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호기심에 꽉 찬 목소리로. 그리고 이걸 물어볼 때 이건 뭐야?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 감상 방법은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고 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무엇인가 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선생님이 안 돼! 라는 거절을 하지 않고 수용해 줄 것 같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선생님이 물으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무엇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피자예요. 아까도 보셨죠? 피자예요. 또는 귀신이에요. 또는 똥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무엇이에요? 그러자 할머니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할머니예요. 야, 피자예요, 귀신이에요, 똥이에요, 할머니예요, 괴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무슨 똥은 똥이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수용해 주라는 거죠. 아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용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가 피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피자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뭐라고 아이하고 발문 기록을 해줘야 되냐면, 피자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아이가 아빠 피자예요. 피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들어보고 나서 이건 다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피자예요? 이것도 기록할 거 없어요. 아빠 피자예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빠 피자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의 또 발문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자, 다시 제가 보라색으로, 이것은 누구
구름인가요? 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가 이 구름은 할아버지 구름이래요. 구름이에요. 할아버지 구름 뭐예요? 부산에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냥 이걸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정도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아, 할아버지 구름이 부산에 가는구나. 응? 할아버지 구름이 부산에 가시는구나.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죠? 선생님이 더 이상 물어보면 아이가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사람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보고 이거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빠예요. 아빠 뭐 하세요? 자요. 잠자요. 이렇게. 아빠예요? 자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는 쓰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발문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 2, 3, 세 가지 배우셨죠?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줄, 두 줄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걸 발문 기록을 하는 시간은 자유놀이 활동 시간도 좋고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식사 끝나거나 잠깐 시간 나면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 때 누구야? 이리 와봐. 이게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특히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심리적으로 막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못 견디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가 다니기까지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이야기만 막 기록해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아이들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 아이에게는 더 부드럽게 더 인정해주면서 선생님한테 말하면 너무 행복하단다 라고 어떤 이미지를 주면서 분위기를 주면서 아이들을 기록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발문 기록만 가지고도요, 제가 이걸 개발하면서 이 발문 기록이야말로 아이들의 심리치료에 대박이에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수용해주고 다 하도록 했을 때 아이들은 이제 아픈 마음이 다 위로받아서 어제 아빠가 사탕 안 사줬어요. 삐졌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서 심리가 치료되고 치유되고 건강한 심리를 갖게 되는 건데 선생님들은 이거를 1년, 2년, 3년 저처럼 기록하게 되면 좋은 상담사가 되실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티에노들은 이렇게 세 권으로 돼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나무 그리기를 했죠. 여기에 5살 아이의 주제 나무가 되었네. 나무가 주인공은 누구? 나무가 되었네요. 예요. 나무예요. 그런데 인지활동이라고 써 있어요. 인지활동.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엇이 되었니? 나무요. 커다란 나무요. 예쁜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엇이 되었니? 예쁜 나무요. 잘했어. 예쁜 나무. 조그만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뭐가 되었니? 조그만 나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인지활동과 그 다음에 사고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다 그렸어요. 그러면 사고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고 나면 나무 밑에 무엇이 그러면 나무가 그랬을 때 나무가 뾰족뾰족 올라왔어요. 나무 밑에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사고활동이에요.
나무만 그리는 건 마치 단어 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 밑에 풀이 있음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밑에 무엇이라는 걸 사고활동이라고 하고, 나무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인지활동이라고 합니다. 알게 하는 거, 사물에 대해서. 자, 사물인지 6살 아이. 나무가 되었네. 일자 일자 2개 그려 삼자 삼자 뽀뽀해서 나무가 되었네. 할 수 있죠?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연습해서 여러 개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나무를 3그루, 4그루 그리고 나면 이제는 다 그린 친구 누구야? 땅속에서 무엇이 뾰족뾰족 무엇이 풀이 나왔어요. 표현해보자 했더니 사고활동이 이루어져서 사고력이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뇌 활동이 인지와 사고 활동으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살 아이는 구부러진 나무, 구부러진 나무,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되었네. 다시요. 주제는 구부러진 나무. 얘들아, 오늘의 주인공 누구야? 구부러진 나무요. 구부러진 나무,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나무가 되었네. 줄기 위에 무엇이 긴 가지, 긴 가지에 무엇이 작은 가지가 몇 개나 있을까?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자작곡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물인지 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아이가 자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가지에는 무엇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빨강색으로 무엇이 했을까요? 이건 찾아봐. 너가 눈으로 관찰해서 찾아봐. 그 뜻이에요. 나뭇잎은 몇 개나 있을까요? 가지에는 무엇이, 나뭇잎은 몇 개나 있을까요? 나뭇잎은 많이 모여 3차 숲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거 인지시켜주는 거야. 알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고활동. 선생님 다 그렸어요. 나무 밑에 무엇이,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어디? 자, 뿌리에서 잎사귀가 뾰족뾰족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다 그렸어요. 또 말해줄 거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럴 때 놀이터 가서 놀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30분이면 30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는 무엇이 삼자 뽀뽀해서 구름 되었네 하고 또 하나 알려주는 거죠. 아이는 이제 내가 다 그렸다고 해서 그만 그려도 돼? 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하늘로 가는구나. 땅 위로 가는구나. 선생님은 계속 많은 사고력이 만들어지도록, 촉진시켜지도록 선생님이 발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아이들이. 자, 이렇게 지금 나무 그리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 그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이제 5살 아이들의 선생님의 동기부여를 듣고 아이들이 표현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와, 이 아이는 나무를 경청했나요? 안 했나요? 경청해서 표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상한 이렇게 사람과 같은 이런 형태들이 그림이 변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동그라미 일자 해도 아이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에 멈춰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그 자체가 아이의 물활론적 사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어른들이 알고 있는 느티나무, 참나무, 고무나무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고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안론적 사고, 인형을 가지고 우유 먹을까? 아가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그런 사고 활동이 아주 풍부한 이 유치원식의 아이들은 나무를 아까 동그라미 일자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 우리 아이의 그림 속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서 뭐가 이렇게 와서 퐁 이렇게 뭐가 터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또 뭐가 하나 나와서 또 이리 와가지고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예쁜 나무만 그리기를 바랬던 이런 미술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충분히 아이가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줘야 되고요. 기다려 봐 줘야 되는 거죠. 그때 아까 얘기한 발문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선생님들, 발문법을. 발문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공룡이래요. 그 공룡이 뭐에? 악당을 물리친대요. 여기 써주신 선생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아이는 낙서했거든요. 낙서거든요. 낙서로 바라보나요? 의견으로 바라보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직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직은 자기 몸을 아주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이런 시기의 아이들에게 의견을 듣고 기록하라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인 걸 압니다. 그래서 송아트 선생님들은 정말 학부형님들로부터 존중받는 거예요. 존경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들의 위대하심이 뭔 줄 아십니까? 송아트? 이런 낙서의 의견을 물어 기록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 아이가 어떻게 촉진돼서 두뇌가 촉진돼 가고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쭉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정말 이걸 기록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자신의 나무예요. 이렇게 자기 나무. 또 이건 뭘까요? 아빠 나무는 고집을 부려서 엄마한테 혼났대요. 고집을 부려서 아빠 나무가. 우리 엄마들이 이거 아셔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어머니의 언어가 어떨까요? 응? 남편과 친하죠? 남편과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언어는 조금 이렇게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언어를. 아이는 그대로 이 언어를 닮아서 세상에 나가 그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자, 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여기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악당이 발사해서 모두 물리쳤대요. 악당이. 그러면 이 아이에게 악당과 또 공룡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아이에게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명칭과 원리에 대한 정보력을 아이에게 준다면 얼마나 똑똑해질까요?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죠. 이렇게 송아트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교육이에요. 송아트는 결코 송아트에서 아이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발문기로. 자, 이 아이는 마음이 여릴까요? 여리지 않을까요? 피랍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간신히 5살 납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런 아이들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슬퍼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록이 언니 나무는 학교에 갔어요 할 때 우와 언니가 있구나, 언니 나무가 학교에 갔구나 이렇게 피드백 하는 거예요.
아빠 나무 이래요? 컴퓨터 이래요? 아빠가 무슨 일 하시는 것도 아시는데요? 우리 친구가? 자, 그러면 이런 의견과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봤고요. 아이가 경청이 됐을까요? 또 펜을 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게 뭐냐니까 동그라미 나무일 뿐이래요. 자, 우리 아이는 아직은 선생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이런 친구들은 웃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말하는데 왜 너는 말을 안 해? 응? 큰 소리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마음을 내어놓고 싶지 않구나. 그래도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는 어때요?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열심히 했어요. 대충 했어요. 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냥 꽉 찼어요. 나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거야. 정말 선생님 얘기 너무 재밌었어. 나 잘해볼 거야. 자, 나무를 그리고 그런데 거꾸로 된 나무도 있어요. 선생님은 절대로 거꾸로 된 나무를 가리키지 않죠. 아이들의 문화론적 사고가 이렇게 거꾸로 그리기까지를 그려냅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팁을 드립니다. 이 거꾸로 된 나무에 대한 저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에 기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나무인지. 이거는 할아버지 나무래. 이건 친구 나무래. 이거는 엄마 나무래. 이건 아빠 나무래. 이거는 바나나 나무, 할머니 나무래.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나무들의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엄마면 그냥 엄마가 아니고 이런 느낌의 엄마, 이런 아버지예요. 응? 아빠, 이런 친구. 이거를 지금 나무 속에다가 열심히 그려낸 거죠. 기록이 없었다면 그림에 그친다는 거예요. 미술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을 담아냄으로써 이 아이의 물활론적 사고가 어떤 사고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건 이런 사고 활동들인 거예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그냥 송아트 잠깐 하면 다 모든 걸 그릴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 나무를 듣긴 들었습니다. 알긴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을 담아내고 싶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봤더니 손 씻고 있어요. 수족구예요. 이 시기에 수족구가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수족구 때문에 어때요? 소독약을 갖고 있죠. 그냥 봄이 되면. 아이들 수족구. 아기나무에 여기는 강인데 여기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모르는 나무라고 했어요. 아빠 나무는 회사 간대요. 이모 나무가 등장하는군요. 내 나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담아내고 싶은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세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면 볼까요? 저장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어요. 오빠 나무, 언니 나무. 기록할 때 더 이상 길게 하지 마세요. 누구 나무야만 해도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아빠, 엄마, 오빠, 언니 이렇게. 할머니 나무 집에 놀러 갔대요. 이 모두가 다 할머니한테. 그런 장면을 지금 그린 거고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필압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새까맣게 집착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아이일까요? 전두엽에 집중해서 파고드는 아이일까요?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집중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무 누워 계세요. 피곤해서. 나무한테 가고 있대요. 나나무예요. 언니 나무예요.
할아버지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 사고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린 친구 있네요.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봤더니 번개래요. 뱀이 번개로 보고 있대요. 번개를. 뱀이 번개를 보고 있대. 이게 번개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어제 집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무엇인가의 매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은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번개와 뱀에 대한 어떤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지 나중에 엄마와 상담을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기도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애착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하죠. 자, 결석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또다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송아트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의견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맨지로 그냥 이 파일을 저장할 때 그냥 맨지를 찍어주시면 아, 결석했구나 이렇게. 또 이 아이는 뭘까요? 굉장히 아까 피랍이 집중되기도 강약도 있기도 하고 나무 알긴 압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피랍들이 섞여 있어요. 동물원에 간대요. 동물원에 가서 좋다고 웃고 있대요. 지금 좋아서 웃고 있대요.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지금 많은 걸 봤어요. 지금 이건 뭐냐니까 악당이래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아주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지금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아이들, 말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또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그린 게 아니라 사진을 거꾸로 지금 놓은 거죠. 선생님들이 상담사이신 원장 선생님께 이 그림을 보고하실 때는 반듯하게 찍어서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족관계 또 결석했군요. 결석했군요. 이렇게 해서 5살 반 한번 쭉 봤고요. 또 6살 아이들의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6살 아이들 결과물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떤가요? 굉장히 밑으로 탁 내려오면서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적인 또 이런 나무들이 일자 두 개 그려 삼자 뽀뽀해서 나무가 되었네. 그거를 이렇게 경청이 어떻게 됐고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경청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한 번 더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누구야? 지원아, 여기 한번 봐. 한 번 더 들어보자, 우리 지원이. 이렇게 하고 추가 교육을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쏙 알아듣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조금 경청이 좀 늦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이름을 불러서 좀 해주라는 거고요. 송아트를 5, 6, 4살, 5살, 6살까지 이런 경청과 인지사고 활동의 훈련을 받게 되면 7살 때 이렇게 새까맣게 깊이 있는 사고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고로 이 그림은 송아트를 전문으로 한 교육기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때문에 여러분 원은 여기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표현해 보면 되고요. 선생님들께 이 파일을 제가 열어드리는 건 7살의 능력이 여기까지더라고. 교육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나무 하나 그릴까? 이렇게 했던 건데 선생님의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표현이. 그거를 좀 안내하고 싶어서 조금 수준 있는 또 3년차 아이들 그림을 이렇게 3, 4년차 아이들 거를 지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구부러진 나무 줄기는 어디에? 이렇게 감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 거. 지금 7살 아이들의 표현이에요. 7살 아이들의 표현. 이렇게. 지금 7살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의 집중력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그만 그려? 그러면 그만 바로 그릴까요? 이 아이는 마무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집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살 아이 수업 시간은 색종이를 찢어 붙이고 선생님과 활동하는 날이 하루. 그 다음 날 사인펜을 주고 여기서 놀아보세요 라고 하면 4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낙서를 합니다. 이 낙서를 할 때 발문 기록이 굉장한 생명력이고 4살 아이들의 발문을 잘 기록해주면 두뇌가 촉진돼서 대단한 아이 능력들이 형성되고요. 4살 아이들의 베이직 송아트의 차트 내에는 꼭지 주제마다 두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또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아주 4살 아이들 거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7살 아이들은 시간을 40분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못 그렸다고 하면 더 그려도 되는데 내일 아침에 와서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자유놀이 시간을 활용해 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5, 6살 아이들은 30분 정도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6살에서 간혹 집중력 사고가 대단히 좋은 아이들은 시간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아이가 조금 진정되기도 하고 자기가 끝마무리할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 40분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이렇게 7살 아이들의 그림을 우리가 쭉 감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들이에요. 이렇게. 아까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를 그렸던 아이들입니다. 생각나는 거를 그려주세요에서는 막연히 주제가 없이 자기 생각을 꺼냈어야 됐고, 이거는 나무 그리기라는 주제를 딱 주자 아이가 핵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나무 그리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쏙 빠져들어서 핵심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이런 지금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살까지 모든 지금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4살, 우리나라 나이 4살인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하는지 만 2세 아이들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걸 이렇게 그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정말 멋진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생애 최초에 교육이라는 걸 받으러 온 거예요. 이건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동안에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마냥 집에서 아기처럼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교육기관에 갈래요, 공부하러 갈래요 하고 배움이라는 걸 가지러 온 거죠, 유치원에. 그랬을 때 첫 이미지,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낙서해도 최고야. 멋진 생각이야. 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처음 교육을 배우는데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떤 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만만해지고요.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은 4살 아이들이 낙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난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4살 아이는 난화가 아닙니다. 이 속에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4살 아이에게 의견을 묻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뭐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하트는 인쇄되어 있는 종이에요. 사인펜을 만지면 안 돼. 낙서하면 안 돼. 그러면 냈지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아이들에게 사인펜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하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4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논 거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발문 기록을 해본 거죠.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집에서 아빠랑
이름 쓰고 있대. 이름 쓰고 있대. 뭔가 쓰고 있대 아빠랑. 응? 그리고 아빠랑 놀이터에 놀았대요. 지금 그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생애 최초의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선생님인 거죠. 우리 아이의 의견을 들어준 거죠. 이 아이는 찌찌직 뭘 이렇게 그렸을까? 뭐하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꺼내볼까요? 한번 봐요 우리. 만 2세 아이들이 말도 잘 지금 못하는 아이들이 이게 뭐냐니까 비행기래. 이게 뭐냐니까 나비래. 이게 뭐냐니까 사람이래. 이건 호랑이고 이거 사람이고 이렇게 나래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니까 개미래요. 이거는 언니들, 이건 아빠들. 걸어가고 있대. 많이 걸어가고 있대.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호기심 천국인가요? 아닌가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까 우리 교육했을 때 명칭 있죠? 몸통은 어디에, 날개는 어디에, 줄기는 어디에, 긴 가지는 어디에, 나무 밑에 무엇이, 이 명칭을 아직은 인지하지 못해서 아이가 느낀 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낙서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서 기록에 남겨 이 아이의 강점을 찾아내줘야 된다. 이 아이의 강점을. 자, 이렇게 4살 아이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응? 아내가 아빠 있대요. 아내가. 아내가 일하러 갔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소통해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이거밖에 못해요. 말을.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존중해줘서 기록에 남겨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무지개 그리고 싶대. 무지개. 자, 우리 선생님들이 4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이게 낙서여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아이의 두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대상관계, 엄마 아빠와 애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이 어떻게 아이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4살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4살 반 선생님들은요, 바깥놀이 활동, 오물딱조물딱 놀이 활동,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이 송아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베이직 송아트만큼은 아이의 이러한 네 선생님 말 잘 들어 예뻐요 이런 교육을 탈피해서 그 어린아이의 의견을 경청해서 들어보면서 인정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두뇌가 촉진돼 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4살 반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4살 반 아이들인 거죠. 자, 이렇게 이번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을 이런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처음 찍어보고 처음 스타트 강의라서 여러 가지 지금 어색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앞으로 1회, 2회, 3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보다 더 재밌고 즐겁게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